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정훈입니다. 제가 할당받은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다가 또 시간이 한 3분 정도 좀 뺏겨가지고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가져온 내용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면서 좀 임팩트가 있는 내용이니까 아주 그냥 편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라클에서 미드리어만 25년을 했습니다. DB 회사에서 DB를 못하고 미드리어만. 예.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웃으시던데, 예. 미드리어 하시는 분들이시죠? 전 세션 딱 끝나자마자 우르르 나가셔가지고 DB 데이터베이스 관련 세션이 끝나니까 가시는구나.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VMware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예, 많다고 해야 되나요? 예, 쑥스러워서 안 드시는 분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한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예, 우리 지금 다음 세션에 주 강사님께서 손 드셨고요. 예, 경험이 없으신 겁니까? 예. 그럼 아주 100번 양보해서 내 VMware나 오라클 VM이거나 내가 내 노트북이나 어딘가에 우리 회사 어딘가에 가상화 한번 해서 올려봐서 써봤다 하시는 분. 예, 참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쑥스러워서 튀는 거를 싫어하죠. 저도 25년을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참 이 자리가 이렇게 좀 편안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심장도 뛰고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쓸데없는 화면을 좀 계속 보고 있었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VMware가 지난 9월 달에 오라클 오픈월드 2019에서 중요한 어나운스 2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미드웨어 때는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제품 출시를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제품이 폼즈 45, 폼즈 50, 60 디벨로퍼 에디션 들어보셨습니까? 예, 포즈엘 툴이었죠. 파워빌더하고 이렇게 시장에서 싸우던. 지금 오늘은 일종의 제품 출시처럼 아직 제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출시는 아니죠. 근데 소개시켜 드리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전에 저희 팀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연관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랙의 모든 발표자는 모두 다 저희 팀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션에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설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실 분이 저희 대장님이신데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버릇이 돼가지고 여기 있네요. 자, 이사 가는 날 제가 인터넷 무료 사진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의외로 이사 가는 사진이 거의 없더라고요. 박스 포장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진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없어가지고 일단 뭔가 좀 복잡하지만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이 온프레미스 환경에 좀 복잡성을 나타내는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이사 다 많이 해보셨죠? 예. 이사한 다음 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좀 막연한 질문이고 이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데 꼭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 뭡니까? 먼지까지 같이 이사하죠? 예. 먼지까지 같이 이사하잖아요. 뭘 뜻하냐 하면은 나는 먼지는 갖고 가기 싫지만 리프트 앤 시프트로 보통 이사하면 리프트 앤 시프트 하잖아요. 예. 물론 그 와중에 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이 하는 게 리플레이스 하죠. 예. 오래된 가구 버리고 새 가구, 오래된 책 버리고 새 책, 이렇게. 또는 리팩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 연구가인데
굉장히 많은 요리 레시피를 정리해 가지고 한 철로 묶는다거나 뭐 이러면은 뭐 리팩터가 되겠죠. 리빌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현상이 다 발생되고요. 아까 제가 마이그레이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라고 물어본 거는 그 고생을, 그 힘듦을 공감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본 거죠. 이제 많이 있으시라고 보고, 뭐 마이그레이션이 뭐 클라우드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에서 여러 가지 그 마이그레이션을 많이 해보셨을 거니까 실제 힘듭니다. 자,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떻게 가는지 이제 마지막 그림에서 간단히 보고요. 이렇게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먼지를 안 가져가고 좀 더 깔끔하게 가는 방법, 이 마이그레이션을 저희 팀이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이 저희가 단연간에 경험해본 바로는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면은 요 세 가지 현상이 꼭 일어납니다. 리프트 앤 시프트를 먼저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새로운 걸로 옮긴다라는 거는 거기에 인프라스트럭처에 어떤 이점을 느끼기 위해서 당연히 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개선을 좀 하잖아요. 가구 배치도 바꾸고 오래된 거 교체하고 뭐 이렇게 패키징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실세계 이사에서는 잘 발생하지는 않지만 IT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요, 모더나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특히 클라우드로 가시면서 리프트 앤 시프트로만 끝나는 마이그레이션은 없습니다. 그 클라우드로 가는 이유는 모더나이제이션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온프레미스에서는 한정된 상면, 한정된 퍼실리티, 한정된 리미테이션이 있는 어떤 그 리소스의 제약 조건 때문에 내가 IT의 유연성과 일레스틱한 기능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그 전 화면에서 담당자 한 명이 앉아 있었죠. 이사 가는 이유가 아까 그 방이 굉장히 여러 명이 이렇게 생활하는 리빙룸 아니면 어떤 그 가정식 사무실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담당자가 한 명 있는 걸로 봐선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신 것 같아요. 즉 앞으로 휴먼 리소스를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건 뭐 제가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이제 많이 나온 전망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클라우드로 가는 그런 니즈는 굉장히 가수가 되겠죠. 근데 이런 복잡한 작업을 다 수행하는 거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한꺼번에. 리프트 앤 시프트도 되는데 기왕에 있는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의 환경이 이미 인프루브 돼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모더나이제이션도 하기 굉장히 편한 아키텍처가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이제 오늘 뭐 아까 제목에 나왔으니까 다 아실 거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저희 팀이 하는 얘기를, 그 전에 제가 장표를 가져왔는데 뭐 6R 해가지고 뭐 R로 시작되는 일종의 뭐 두 R로 시작되는 리밍을 이렇게 해서 타사도 뭐 R로 하는데 앞에 R이 뒤에 나오는 말들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나온 RE, 리가 다 붙잖아요. 그 리에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위에 두 R은 리타이어, 리메인은 뒤라는 뜻이고요. 나머지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어게인이라는 뜻의 R이 다 붙은 거죠. RE가 두음이 뭔가 가면서 다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라클이 굉장히 많은 이런 리프트 앤 시프트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하나 딱 부러지게 똑 떨어지게 리프트 앤 시프트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는 리호스트만 발생하지 않고 리팩터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모든 현상이 다 섞여가지고 각각의 내용이 이게 좀 밝지가 않네요. 섞여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엔터프라이즈급에서 저희가 굉장히 큰 그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했었는데요. 에지 상선이라고요. 거기서도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계획대로 되지는 않아요. 리호스트인 줄 알았는데 리팩터를 해야 되고 리빌드 해야 되고, 물론 뭐
앞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세로축이 베니핏이고 가로축이 에포트인데요. 고통이 많으면 이제 고통 안에는 에포트 안에 노력 안에는 고통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비용, 금전적인 비용도 있을 수가 있죠. 돈을 많이 들이면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스를 쓰는 방법이죠. 예. 그렇지만 그게 우리 회사 비즈니스와 내 환경과 안 맞을 경우가 있고 여하의 이유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환경들이 복잡하게 일어나는데 이것들을 도와주는 작업이 오라클에서는 이칼이라는 방법론이 있고요. 이칼이라는 방법론이 있고 이것은 오라클이 미리 준비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어답션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컨텐츠와 그런 어떤 툴을 가지고 이 툴은 그 오라클 전 세계 지사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고객의 밸류 파인딩을 도와드리고 클라우드 로드맵을 지원해드리는 방법론을 제시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운데 이게 이제 방법론의 진행이 세 부분으로 디파인, 디자인, 딜리버. 이것도 3D네요. 그 중에서 디자인 부분을 저희가 고객분들께서 무브 앤 임프루브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하신다면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런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행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투비, 에지지를 제안을 해서 이제 고객의 솔루션 디자인 그리고 배치 디자인 그리고 이행 설계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실제로 클라우드로 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복잡한 일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가 하는 일이 이런 복잡한 또는 고객이 좀 난감해하는 일을 같이 도와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바로 말씀드리는 이 솔루션은 이걸 한꺼번에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아키텍처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 쭉 보시기 바랍니다. 별 내용은 없고요. 요번에 나왔던 내용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되겠죠. 오라클 제품으로서 뭔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게 오라클 클라우드 VM웨어 솔루션. 이 제품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오라클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즉 요건 이제 요 쭉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키텍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오라클이 말하는 이 내용은 타사에도 다 있지 않느냐? M사에도 있고 A사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죠. 무슨 차이점이 있냐 하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그 VM웨어 솔루션이 아키텍처는 거의 다 똑같아요. 아주 유사합니다. 이 아키텍처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존에 봤던 거는 VM웨어가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VM웨어가 온프레미스에서 사용성을 클라우드로 확장하기 위해서 VM웨어 자체에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벤더를 알아보고 거기에다가 자기네 솔루션을 올려서 VM웨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자, 이 솔루션은 오라클이 VM웨어 솔루션을 가져다가 오라클이 VM웨어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만들어서 그 솔루션을 가지고 만들어서 오라클이 비즈니스를 하는 모델입니다. 확연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장에서도 정리가 되어져 있었는데 오라클이 판매를 하고 오라클 파트너가 판매를 하고 오라클이 1차 서포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저기 밑에 그 붉은색 내용이 오라클 인프라스트럭처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제품 스택이 쭉 올라가져 있는데요. 서티피케이션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VM웨어가 자기네 그들의 vSphere, NSX, vSAN 요 솔루션, 컴퓨트, 네트워크 스토리지에 대한 솔루션 이게 이제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을 오라클 OCI에 내려준 겁니다. 상호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오라클은 그렇다면은 이 VM웨어 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위에 올라가죠. 요 VM에
각각의 VM에 실제로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탑재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오라클 애플리케이션이 탑재가 되면 내가 지원해 줄게, 내가 서티해 줄게, 이렇게 서티를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적으로 서티를 내려줘서 OCI 위에,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VM웨어의 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올라가고 그 위에 오라클의 솔루션이 올라갈 경우에는 오라클이 같이 지원을 해준다. 이게 이제 내용의 다인 경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M웨어가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벤더를 찾아서 자기네 솔루션 스택을 올렸을 때는 그 여하의 관계 때문에 기능을 제한을 잠궈놨어요. 몇몇 개의 기능이 잠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라클은 서티를 받으면서 계약 조건이 풀리 온프레미스에 있는 기능성을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온프레미스에서 하셨던 그런 내용을 풀리 다 가져가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시면 온프레미스와 지금 이게 온프레미스의 영역이죠. 그러면 이제 OCI 위에 올라가져 있는 VM웨어 솔루션 영역이고 vCenter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vCenter가 연결이 돼가지고 리프트 앤 시프트로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미 VM웨어라는 가상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리프트 앤 시프트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다른 리프트 앤 시프트를 하려면 기존의 이미지를 구워서 VMD나 큐카우트 방식으로 뭐 구워가지고 어디로 옮긴다거나 또는 뭐 리눅스의 경우는 약간 좀 더 나았긴 하지만 그게 만약에 윈도우로 하면 레지스트리 다 열어가지고 혹시나 있을 IP 어드레스 하드 코딩된 거 다 찾아서 고치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수행합니다. 이건 아주 예인데, 그래서 저희 경험에 마이그레이션이 쉽게 하는 데는 이건 여담이지만 오라클 웹로직이라던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플랫폼 기반으로 쓰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수월하게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목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키텍처를 들여서 리프트 앤 시프트를 굉장히 쉽게 하면서 이미 VM웨어 솔루션 안에 임프루브와 그다음에 모더나이제이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프레미스에서 하셨던 컨피그러빌리티나 매니저빌리티의 기능을 풀리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점이 보시는 것처럼 이 VM웨어 솔루션이 올라가져 있는 옆에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를 풀리 다 쓰실 수가 있게 되신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요 심벌, 이게 좀 잘 안 나와서 요 심벌이 VCN이라는 이제 심벌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네트워크라는 거죠. 이제 타사로 치면은 VPC 같은 그런 건데요. 그 네트워크에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오라클의 서비스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뉴스 케이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성이 확보되고 이동성이 확보되니까 여러 가지 사용성이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시겠죠. 사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를 vCenter를 통해서 들어서 놓으면 되니까 확장하기 되게 쉽겠죠. 또는 내가 더 이상 온프레미스의 상면이라든가 이런 퍼실리티를 좀 줄이거나 감소를 하실 때 이 기능을 이용해서 클라우드로 오시기가 굉장히 편하시겠죠. 그 외에 DR이나 HA 구성을 하시기가 굉장히 편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클라우드로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온프레미스의 그 퍼실리티, 이런 캐파시티를 늘릴 수가 없는데 클라우드에서는 그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그런 이점을 가지고 쓰실 수가 있죠. 나머지는 좀 한번 쭉 보시고요. 최초 시작은 저희 BM 스탠다드 2 52 그 쉐이프에서 3개를 동시에 올려서 쓰신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실제 그 시제품을 한번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베니핏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가름을 하겠고요.
그 이건 시제품이라 실제로 이렇게 출시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지만 거의 이런 컨셉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그 클라우드 포털에 들어와 보시면 컴퓨터 부분에 이렇게 VM웨어 솔루션이라는 그런 메뉴가 있을 거고요. 이제 그 메뉴를 통해서 VM웨어 솔루션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VM웨어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를 생성하는 이제 그런 메뉴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어떤 특정 기능을 클릭하게 되면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스택을 하나 쭉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스택 만드는 것을 보시면 이제 테라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OCI에서 모더나이제이션의 그 오토메이션 기능까지 가시게 되면 이 리소스 매니저를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스택을 생성하는데 보시면은 ESXi 6.7 버전 그리고 vSAN하고 NSXT가 아마 2.4 버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쉐이프라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버전을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줄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좀 밑에 보여서 안 보이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 이렇게 VCN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OCI 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위에 VM웨어 솔루션이 그대로 올라가서 되는 겁니다. 이제 결과를 보고 그 테라폼 스택을 돌리게 되면 런닝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세 개의 VM웨어 호스트 기반에서 그 베어메탈 기반에서 vCenter가 운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OCI 쓰는 게 다고요. 나머지는 실제 여러분들이 쓰시게 된다면 이전 화면에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vCenter 포털 화면이 나와서 기존에 쓰시는 거랑 똑같이 쓰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시간이 급해서 보여드렸는데 이게 시제품이라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게 나와요. 아까 뭐 앞단에 그 사이트 어드레스 이거 등록하는데도 안 나왔는데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저희 센터가 뭐 애쉬번이 나왔다가 피닉스가 나왔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 한번 보실 때 아 이런 컨셉으로 도는구나. 이거 한정훈이라는 사람이 페이크로 만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론적으로 오라클이 VM웨어 솔루션을 VM웨어 사용자들을 위해서 VM웨어 사용자의 클라우드 이전을 위해서 오라클 OCI 스택 위에다 OCI 그 인프라 위에다가 VM웨어 솔루션을 넣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격이나 또는 뭐 정확한 서포트 라이센스 정책은 지금 정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기능은 오라클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교차 보조를 이룩하려고 만들어 놓는 기능 같아요. 즉 인프라스트럭처는 굉장히 저렴하게 쓰기 편하게 저비용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쓰시게 하면서 이제 아까 나왔던 내용 있죠. 오라클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VCN을 통한 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오라클 오토노머스 서비스, 애널리틱 서비스, 오브젝트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를 굉장히 쓸 수 있게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상으로서 저의 그 VM웨어 솔루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뭐 큰 내용 없죠. 예. OCI 스트럭처 위에 똑같이 VM웨어 솔루션을 두고 진행을 했다. 그리고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라클 인티그레이션이 오라클 서비스하고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